이번 시간에는 타이젠 프로젝트 구조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순서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젝트 구조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타이젠 프로그램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요 URL로 따라가시면은 관련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타이젠 프로젝트의 구조부터 보도록 할게요. 타이젠 프로젝트 폴더를 보시면은 먼저 저번 시간에 저희가 헬로 월드 만들었었죠. 그때 만들고 나서 저희가 처음에 프로젝트 폴더가 include inc 폴더랑 그 다음에 리소스 res 그 다음에 shared 그 다음에 source 뭐 이렇게 폴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C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만들어지는 폴더 구조를 거의 동일하게 갖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 include inc 폴더 안에는 함수가 선언된 헤더 파일 있죠. 그 헤더 파일들이 위치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 리소스 폴더에는 앱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리소스 파일들 있죠. 뭐 이미지 파일, 뭐 비디오 파일, 음성 파일 이런 파일들이 존재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C++ 이런 파일들이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에 대한 정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절차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젠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젝트 세팅하는 타이젠 manifest.xml 파일인데요. 타이젠 안에 보시면은 처음에 타이젠 manifest.xml 파일이 가장 앞단에 보입니다. 네, 그 파일을 여시면은 총 6개 정도의 탭이 나와요. 한번 제가 타이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보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타이젠이 실행되고 나면은 타이젠 manifest.xml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들어가시면은 오버뷰, 피처, 프리빌리지, 로컬라이제이션, 어드밴스드, 소스 이렇게 총 6개의 탭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요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앱의 아이디로 고유한 값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앱을 포함해서 이제 패키지로 묶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 패키지가 하나의 앱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와 패키지 네임을 동일하게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PI 버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는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자료에서 제가 발췌해온 그림인데 4.0으로 되어 있죠. 이 API 버전이 맞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 API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능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챙겨 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피처 탭인데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기능을 선언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선언된 기능이 타이젠 마켓에 올릴 때 어느 카테고리에 선택될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게 될지를 필터링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어, 타이젠 IoT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타이젠 IoT를 하시게 되면은 GPIO 포트 같은데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제 프리빌리지를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는 인터넷에 접근한다는 여러 가지 이제 권한들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역시 프리빌리지 쪽에서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미리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리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앱을 실행할 때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떻게 보면은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지금 알람 get notification이라는 API를 사용할 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프리빌리지에서 이제 여기 더하기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이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이거는 퍼블릭 플랫폼 레벨에서 제공되는 프리빌리지 API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체크를 선택해 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프리빌리지가 여기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프리빌리지라고 해서 페리페럴 IO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커스텀 프리빌리지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페리페럴 IO API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커스텀으로 접근을 하셔서 직접 URL 주소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빌리지 세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로케이션에서는 언어에 관련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에 관련된 설정을 이곳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이쪽에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 컨트롤, 그러니까 앱 간 데이터가 공유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고 해서 앱의 기능을 다른 앱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백그라운드 카테고리즈라고 해서 어떤 기능을 백그라운드로 계속 동작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만드는 데서는 이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IoT 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센서 데이터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 센서 데이터는 주로 백그라운드로 진행되는 서비스 앱이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부팅이 되고 나서 바로 프로그램이 로드돼서 실행이 되도록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어떠한 비정상적인 종료를 맞게 되면은 다시 리스타트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주셔야지, 추후에 IoT 앱이 만들어져서 그게 어떤 하우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를 일일이 다 접근해서 저희가 이제 또 프로그램을 업로드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팅 자체를 해주셔야 되고, 첫 번째부터 보면은 매니저 태스크 쪽에서는 저희 그 앱 같은 거 보면은 태스크를 관리해주는 그런 매니저 앱이 있습니다. 그런 매니저 앱에서 이 앱을 상단에 노출시켜 줄지 안 시켜 줄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false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false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 리스타트와 온부트는 true로 설정을 진행을 할게요. 추후에 저희가 이제 받게 되는 타이젠 IoT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세먼지 센서를 동작시키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오토 리스타트와 온부트를 둘 다 true로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드밴스드 트러스트 앵커에는 HTTPS 통신에 필요한 고유한 SSL 루트를 할당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X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코드 자체로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지금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앱에 있는 타이젠 매니페스트 XML 일부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면은 이 내용이 세팅이 안 돼 있는데, 추후에 기수로 받으시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을 true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타이젠 프로그램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젠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이 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처음 접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래머 분들 아니면 이제 개발자 분들이 처음 접하시게 되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게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어떤 프로세스로 동작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코드를 만져줘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뭐 인터럽트를 실행하고 아니면은 스레드를 만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중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젠 앱 같은 경우에는 UI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거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GUI를 갖고 있는 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UI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고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전화가 올 때 이 전화가 온다는 것을 감지하려면은 이 전화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형태로도 같이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화가 오면서 UI가 있는 애플리케이션 단으로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백그라운드로 계속 동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있죠.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백그라운드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그라운드로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총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타이젠 네이티브 서비스 앱은 라이프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에 몇 가지 상태로 변화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콜백이라고 해서 서비스 앱이 실행되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이벤트와 그 다음에 앱 상태가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그 이벤트를 이제 모두 수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신되는 그 다양한 이벤트를 이용해서 직접 콜백 함수를 등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원되는 그 콜백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앱 동작 속성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부팅을 하고 나서 바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게 할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종료 이후에 바로 또 동작을 시킬지, 이 내용 매니페스트 안에서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앱의 동작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젠 프로그램은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고 해서 특정 이벤트에 반응하여 동작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부족하다, 이런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거나 아니면은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특정한 이벤트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코어 타이머라고 해서 이코어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정해진 반복되는 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이벤트에 따라서 그 내부에 어떠한 함수를 집어넣으면은 콜백 펑션이 실행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이벤트 기반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고 하고, 이건 타이젠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앱이 이벤트를 체크하고 처리하는 루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루틴을 우리는 메인 루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인 루프. 이 메인 루프는 처음에 메인 함수에서 기본적인 메인 루프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값들이 세팅이 된 이후에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콜백이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이제 레디 상태가 끝나고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콜백이 실행되면은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에 관련된 콜백 펑션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련된 초기 값들을 모두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앱 컨트롤 콜백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메인 루프가 작동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다양한 펑션들이 콜백 형태로 해서 계속 불려지면서 작동이 되고, 나중에 어떠한 이벤트나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 서비스 앱 터미네이트 콜백에 의해서 이 터미네이트까지 하나의 프로그램 라이프 사이클을 쭉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젠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서 타이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일을 깃으로 받아올 거예요. 제가 미리 올려놓은 파일을 깃을 통해서 임포트를 시킬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임포트라고 있죠. 임포트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깃이라고 나와 있죠. 깃을 들어가시면은 프로젝트 from git 있죠. 이걸 선택하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클론 URI가 있습니다. 클론 URI를 클릭하시고 다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이 URI에다가 https 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고
보시면은 마스터 브랜치 보이시죠? 이 마스터 브랜치를 기준으로 다 가져오시면 돼요. 자, 지금 브랜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터 브랜치에서 전부 다 클론을 해오신 다음에 이 내용을 쭉쭉 진행하시면은 여기에 프로젝트가 등록이 되실 겁니다. 네, 프로젝트를 받으시면은 일단 이런 모양이 되실 텐데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중에서 INC와 그 다음에 SRC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보실 건데 일단 log.h 로그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로그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dlog util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타이젠이라고 치시면은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존에 저희가 헬로 월드에서 봐줬던 dlog 프린트 이것보다 좀 더 간소하게 언더바하고 d를 통해서 저희가 로그 파일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서 사용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젠 라이프 사이클.c로 가시면은 아래쪽을 좀 내려가 보시면은 메인 있죠. 이 메인에 캐릭터 배열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 배열은 나중에 전달 인자로 활용을 하게 돼요. 전달 인자로 각각의 콜백 펑션에서 전달 인자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 이쪽이에요. 서비스 앱 라이프 사이클 콜백 언더바 S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스트럭트가 있는데 이걸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콜백, 터미네이트 콜백, 컨트롤 콜백 총 세 가지가 있죠. 이거는 어디서 봤냐면은 여기서 봤던 내용이죠. 자, 보시면은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콜백, 컨트롤 콜백, 터미네이트 콜백.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함수 포인터를 각각의 함수랑 연결시켜주는 구조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타이젠 라이프 사이클.c로 가셔서 그러면 어떤 함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게요. 보시면 서비스 앱 크리에이터는 여기 .create, 터미네이터는 앱 터미네이트, 앱 컨트롤은 서비스 앱 컨트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이쪽을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메인 루프 호출 직전에 실행되는 함수로 주로 자원을 할당하거나 초기화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그러니까 메인 루프로 들어가기 직전에 호출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콜백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출되는 게 바로 서비스 앱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리턴이 true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메인 루프로 호출이 되면서 들어오는 그런 함수가 되고 이 함수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벤트 펑션 같은 거를 이제 붙여서 실행하시면 그 안에서 이제 메인 루프가 계속 돌면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 터미네이트 이게 있죠. 서비스 앱 터미네이트. 앱이 종료될 때 불려지는 함수로 이제 자원을 해제시켜주는 역할을 여기 안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터미네이트 할 때 이곳에다가 이제 메모리를 전부 다 프리를 해주시는 역할을 여기서 이제 담당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를 이 세 가지 펑션 안에서 중심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UI는 지금 이거와 UI 어플리케이션은 이거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핸들러가 있는데 앱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이 핸들러에다가 각각의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되는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에는 이 핸들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자,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앱 메인이라는 곳으로 도달을 하게 되면은 드디어 말씀드렸던 이 크리에이트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찾아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루피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앱 exit라는 함수가 실행되기 전까지 계속 메인 룹이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메인 룹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크리에이트가 호출이 되고 메인 룹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앱 컨트롤이 실행이 되고요. 끝날 때는 이 앱 터미네이트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이 안에다가 로그를 찍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언더바하고 D 쓰고 여기다가 저희는 create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시면은 로그를 디버그 모드로 찍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졌죠. 자, 그리고 밑에다가는 언더바 하시고 D 누르신 다음에 터미네이트죠. 터미네이트라고 적어주시고 밑에다가는 서비스 앱 컨트롤이니까 언더바 D 하고 컨트롤이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CMD 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DB.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IP 주소를 갖고 계시겠죠? 연결해 주시고 루트 모드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온. 자, 그 다음에 SDB 쉘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자, 이제 디로그 UT를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타이젠. 이렇게 타이젠으로 입력을 쳐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로그가 찍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run a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create, control 이 두 가지가 찍혔죠. 처음에 실행이 되면서 create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control, 이 루프 쪽으로 들어온 거죠. 메인 루프. 자, 그러면 왜 terminate는 안 뜨냐? 우리가 앱이 지금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terminate가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제가 이거를 run as를 해주면은 한 번 프로그램이 종료됐다가 다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terminate가 찍히게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터미네이트가 찍힐 겁니다. 터미네이트가 나왔죠. 자, 그리고 다시 로드가 되면서 크리에이트와 컨트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서비스 앱 컨트롤 쪽에다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서비스 앱 exit이라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메인 룹이 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서비스 앱 exit 이 함수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끝나게 될 거예요. 지금 메인 루프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as 다시 한번 해주시면은 여기 한번 터미네이트가 뜨고 그 다음에 터미네이트가 다시 뜰 겁니다. create control terminate. 그쵸? create control terminate까지 해서 전체적인 타이젠이 갖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코어 타이머를 이용해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